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48시간 안에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원이 먼저 비상에 들어가고 식당이 영업을 멈추고 사람들은 새벽부터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3,500만 명의 생명수를 맡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아니었고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50년 동안 끝까지 남아 있었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18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수자원청에서 일하면서도 말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검토했고 수많은 기술 설명회와 국제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 물 산업의 중심은 언제나 유럽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이나 스페인 등 그 이름들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기준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막의 물은 원래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 기업들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의 항만과 수도 시설, 그리고 플랜트 산업을 이끌어온 나라들, 프랑스와 독일 같은 전통적인 산업 강국들 말입니다. 한국은 제게 여전히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사우디 수자원청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2025년 겨울 왕실 직인이 찍힌 두꺼운 회색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봉투 오른쪽 위에는 사우디 왕실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기 전까지도 그날이 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오랫동안 사막 한가운데에서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켜온 사람들 말입니다. 사막에서 50년을 버티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응원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강이 없습니다. 호수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의 열흘치 비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3,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도시의 불을 밝히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우디를 석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우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석유가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하루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멈추면 이 나라는 48시간 안에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18년 동안 그 물을 관리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파이살 알 아라비, 사우디 수자원 청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사막의 물은 유럽이 관리하는 거라고 오랫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그 이름들은 거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 세계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겨울 전까지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물을 한국 기업이 만들고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물이라는 기억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8살 때였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담수화 시설 하나가 멈췄습니다. 처음 첫날은 다들 금방 복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이 되자 도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물 배급소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긴 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말을 줄였고 식당 문은 하나둘 일찍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빈 물통을 실은 차들이 길게 늘어섰고 아파트 복도에서는 누군가 물을 아끼라는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작은 냄비 안에 남아있던 물을 한참 바라보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아주 천천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날은 컵 안으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컵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컵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마셔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물이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어머니 목소리는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도시에는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거리의 불빛도 다시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물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맑은 물이 끊기지 않고 흘러나오는 순간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놓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는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물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결국 저는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그 물을 관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8년 동안 저는 숫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배관 압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시설이 몇 분 동안 멈췄는지, 또 복구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제 하루는 늘 데이터와 보고서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숫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 뒤에는 매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2025년 겨울, 왕실 직인이 찍힌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옴시티 수자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우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물을 맡길 회사를 선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후보 회사들의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 미국과 이스라엘 등. 그런데 마지막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 솔직히 처음에는 그 이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이미지에 더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던 제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1978년 처음 사우디에 들어온 이후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우디 곳곳에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업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래폭풍과 폭염이 반복되는 사막 한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사우디 물산업 안에서 일해오는 동안 수많은 기업과 프로젝트를 검토했고 수없이 많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젊은 엔지니어 카림 나세르가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입니다.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건 플랜트 회사 이야기 아닌가? 카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의 흑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철골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양철 숙소, 햇볕에 갈라진 손등, 모래먼지로 뒤덮인 얼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현장을 떠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카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 사람들과 같이 일하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카림은 잠시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끝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사막 안으로 들어갔고 모래 폭풍이 와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리야드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숫자 하나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47년. 그건 단순한 사업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래폭풍과 폭염이 반복되는 사막에서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만큼은 그 숫자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물산업 관계자들과 사우디 정부 인사들이 회의실 안으로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발표는 예상했던 것처럼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가까운 역사와 경험, 정교하게 정리된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든 대형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발표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세계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이어질수록 회의실 안 분위기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둘째 날, 현장 대응 발표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제는 사막 환경에서의 긴급 복구 대응이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과 대응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발표 자료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에서 한국 측 엔지니어가 조용히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화려한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직후의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배관과 장비 대부분이 거센 모래에 거의 파묻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는 사진을 바라본 채 짧게 말했습니다. 사막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의 도중 한 유럽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오래전 증발식 담소화에는 강했지만 지금 시장은 역삼투압 방식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담소화 시장은 과거의 다단 증발 방식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측 엔지니어가 조용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사우디 현장에서 운영 중인 최신 역삼투압 플랜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이 멈추면 사람이 죽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멈추면 저희는 현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이상할 만큼 강하게 들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막 한가운데서 직접 모래바람을 견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사막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마지막 발표 날,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물통 하나를 안고 돌아오던 어머니의 그 뒷모습.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강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멈추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스크린 대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가장 화려한 회사가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오래 사막에 남아 있었던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막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화려한 광고와 긴 역사, 완벽해 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어도 사막은 결국 끝까지 버틴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래폭풍과 폭염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시간.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그 시간이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혼자 호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리야드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도로 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발밑에 아스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리야드의 도로 위로는 여전히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도시와 끝없이 이어진 도로를 바라보는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이 사막에는 지금 같은 도시도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 황량한 모래 위에서 길을 깔고 도시의 기반을 만들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절 사막에서 길을 만들던 사람들의 아들, 딸 세대가 바닷물을 정화해 사우디 사람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물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사막의 시간이 아주 천천히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욕실 수도꼭지를 조용히 틀었습니다. 맑은 물이 끊기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물의 가격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틀어왔던 그 물 뒤에는 늘 누군가의 시간이 버티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도로 위를 차가 달리고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당연함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 시간을 조용히 이어왔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길을 깔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의 아들, 딸이 사막 위에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신뢰는 광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같은 사막에서 같은 모래바람을 견디며 오랫동안 쌓이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이 나라의 하루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하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 시간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사막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감동한 한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